안녕하세요. 오토기업 김정민입니다.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죠. 전기차 조금만 기다리라고. 뭐 때문에 자꾸 기다리라 그러냐면 배터리 가격 때문이에요. 배터리가 전기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니까 보조금 없이는 구입을 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이 보조금이 딱 껴 있으면 뭐가 문제냐면 보조금 받으면 지금도 뭐 내연차보다 크게 아주 저렴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적정 수준의 가격을 확 넘어서지는 않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보조금이 한정이 돼 있으니까 제조사도 보조금에 맞게 자동차를 출고해야 되고 소비자도 기다려야 되고 보조금 없으면 또 못 사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하게 내연차를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전기차 드라이브도 어렵고 이게 대중화에 정말 치명적인 문제로 작용하는 게 사실은 보조금이에요. 그러니까 보조금이 떨어져 나가야 되는데 배터리가 워낙 비싸니까 이걸 소비자들이 보조금 없이 너무 부담되는 상황에서 친환경 모빌리티 드라이브를 적극적으로 걸 수가 없게 되니 보조금을 안 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제조사들이나 정부에서 대략적으로 배터리 가격이 어느 정도까지 떨어지면 보조금이 없어도 된다라고 보냐면 1kWh당 80달러 정도 수준이면 이제 보조금이 없어도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연차를 만드는 가격과 전기차를 만드는 그 원가가 이제 비슷해져서 대략 비슷한 스펙에 비슷한 사이즈의 차를 전기차가 내연차 가격대로 나올 수 있는 그 조건이 배터리 팩 1kWh당 80달러. 골드만삭스의 발표에 따르면 2026년, 2년 후면 이제 그게 달성이 된다고 합니다. 82달러. 거의 비슷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보조금이 필요가 없어도 다시 말해서 지금 EV3 나오잖아요. EV3가 이제 2026년도 되면 아마 뭐 딱 1월 1일 돼서 그런 게 아니라 한 뭐 하반기쯤 얘기일 테니까 딱 만 2년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 그때 돼서 배터리 팩이 가격이 확 떨어진다 그래도 이게 제조사로 넘어가서 자동차가 나오는 시점이 대략적으로 시차가 좀 있으니까 2027년 초경이 아마 실질적인 가격에 반영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2년 조금 더 남았죠. 길게 보면 한 2년 6개월 정도. 그러면 그때 기준으로 보면 EV3와 같은 자동차가 이제 보조금 없이 3천 초반부터 시작할 수 있는 시대가 됩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사나 그때 사나 뭐 별 차이 없잖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사고 싶어도 못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보조금이 안 나오니까. 이게 문제예요. 또 그것만 문제가 아니라 제조사에서도 보조금에 맞게 자동차 생산을 맞춰야 되고 또 보조금에 맞게 차종을 제한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막 만들어 가지고 내연차를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차종을 막 늘리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배터리의 가격만 떨어져서 내연차 비슷하게 예를 들어서 아반떼와 같은 전기차가 나오는데 요걸 한 2천만 원 정도의 보조금 없이도 판매할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안 만들 이유가 없거든요. 그리고 언제든 출시를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정부의 보조금 열어보고 얼마 남았지? 이거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조금 신청하고 승인 나면 구입해야 되는 복잡한 절차도 없어지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전기차가 내연차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드디어 되는 거죠. 언제? 2026년. 지금 2024년 올해 말에 111달러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작년 2023년에는 굉장히 확 올랐었어요. 갑자기 코비드 이후에 원자재가 폭등하는 바람에 1kWh당 140달러가 넘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큰 폭으로 내렸죠. 11년 전인 2013년에는 1kWh당 780달러가 이제는 내년 정도가 되면 거의 10분의 1까지는 아니고 8분의 1 수준으로 내려가고 이제 2030년이 되면 64달러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1kWh당. 배터리 팩 가격이니까. 그러니까 100kWh에 해당하는 대용량 배터리 팩을 만드는데도 6,400달러. 대배기량 엔진 제조비보다도 덜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전기차를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전기차가 환경 문제만 유리한 게 아닌 거 이제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전기차는 이 성능 부분, 정숙성 부분, 그리고 쾌적성 부분
여름과 겨울에 히터와 시동을 주변에 눈치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사실은 전기차의 사용 편의성이 엄청난 건데, 거기에 더해서 이제 V2L을 비롯한 부가 장치들,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다양한 부가적인 기능들을 이용할 수 있고, 또 제2의 거주 공간으로 활용하기도 좋고, 이런 전기차, 여러분들이 가격 문제 때문에 그동안 많이 망설여 왔지만, 가격이 내연차랑 비슷하거나 더 저렴하다면 굳이 덜덜덜덜 하면서 유지 보수 하는데 비용 많이 들고, 어떤 분들은 이제 하이브리드가 연비가 굉장히 좋으니까 뭐 전기차 대비 조금 더 들어가는 수준이다, 뭐 2배도 차이 안 나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그 유지 보수도 생각하셔야죠. 오일 갈고, 그리고 또 엔진 파츠, 전동화 파츠 따로 있으니까 그 두 가지가 나중에 노후화로 인해서 문제 생기면 수리도 해야 되고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내연차의 내연 기관은 이게 단순히 뭐 연비로 유지비를 논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메인터넌스 비용과 수리 교체, 이게 훨씬 더 많아요. 왜? 부품이 한 2배 이상 많으니까. 부품이 많다는 건 그만큼 교체해야 될 부품들도 많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전기차가 가격 문제만 해결하면 당연히 전기차로 갈 수밖에 없다. 근데 그 시기가 이제 2년 후로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제가 내년 되면은 이제 슬슬 제조사들이 2026년도에 배터리가 크게 하락하고 보조금이 없는 시점에 맞춰서 비슷한 대중화 모델들을 좋은 가격에 하나 둘씩 내놓는 시점이 되니까, 내년부터는 슬슬 관심을 갖고 필요하신 분은 구입을 할 수 있는 적기가 시작되는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고, 본격적으로는 이제 2020년 이후부터가 전기차가 대중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시점이라고 항상 말씀드렸던 게, 이 배터리 가격 안정에 따른 보조금이 떨어져 나갔을 때에 전기차가 어떻게 빠르게 확대가 될 것인지, 바로 그 환경을 염두에 둬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2026년에 이제 82달러로 배터리 팩의 1kWh당 가격이 내려가게 되면, 이때 되면 이제 보조금 없이 내연차와 전기차의 가격이 대등하게 출시가 되는 그런 시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오닉5 같은 전기차, EV6 같은 전기차, 이런 전기차도 지금 2026년이 되면 보조금 없이도 이제 그런 가격에 출시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가격 대비 마이너스 800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요 정도가 내려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어쨌든 이제 전기차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배터리가 드디어 이제 규모의 경제에 슬슬 접어들게 되고, 그리고 항상 그래요. 석유 고갈된다고 30년 전서부터 계속 30년 쓰면 고갈된다. 이게 한 30년 전서부터 계속 30년이 뒤로 연장이 되고 있어요. 지금도 30년 쓰면 고갈된다고 얘기할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믿는 분들 안 계시잖아요. 리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전 세계 리튬 매장량 얼마 계속 늘어납니다. 계속 발견되고, 이제 바다에서 추출해서 쓰겠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코발트도 이제 거의 줄여낼 만큼 줄여냈어요. 얼마큼 줄여내냐면 지금 9만방까지 줄여냈어요. 그러니까 5%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다. 전체 배터리 양극재 구성에서. 그것마저도 이제 코발트 프리 뭐 만들어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코발트는 더 이상 이제 사법에서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 다음에 지금 에너지 밀도가 놀랍게 향상되고 있고, 이번에 EV3도 보셨잖아요. 이게 뭐 지금 전기차 운영하기가 좋은 시기긴 한데, 완충하면 81.4kWh 배터리로 막 700km 넘게 막 찍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마 그 정도 사이즈의 내연차라면 51리터 정도의 가솔린 혹은 뭐 디젤을 주유하게 되는데, 근데 뭐 주행해 보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주행 거리는 이미 내연차 수준에 거의 근접해 왔고, 문제는 가격이에요. 가격이 언제 떨어질 것인가, 배터리가 언제 가격이 내려갈 것인가. 근데 골드만삭스 분석에 의하면 2026년도면 이제 내연차와 가격이 구분이 없어진다. 이때가 전기차 대중화가 아주 본격적으로 시작될 겁니다. 거의 모든 제조사들이 이때 다양한 모델 라인들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들을 다 수립하고 있고, 현대기아도 이제 본격적으로 2026년 이후에 대중화 모델을 쏟아내겠다. 왜? 보조금이 떨어져야 뭐든지 제품을 출시하기도 좋고 늘리기도 좋고, 소비자들 기다리지 않고 바로 사면 또 받아서 운행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조성이 돼야 되는 거죠. 물론 또 이렇게 얘기하면 충전 인프라 어떻게 할 거야? 그리고 또 그렇게 되면은 충전 대란이 일어날 텐데, 뭐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
발전 뭐 이런 얘기들 걱정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사실 자동차 산업은 도로, 거주, 그리고 또 관련 인프라가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기차로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서 대중화가 일어나게 되면 이 충전 인프라, 발전 다 거기에 계획에 맞춰서 추진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벌써부터 걱정하실 필요가 사실은 없다라고 보고요. 본격적으로 2026년도가 이제 누구나가 전기차 한번 사볼까라고 생각하는 시점이 될 테고, 이렇게 되면 이제 전기차를 잘 준비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의 명암이 나뉘게 될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BMW가 참 영리한 게 노이에 클래스를 2026년에 타겟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뉴 아키텍처가 적용된 새로운 전기차를 내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것도 아마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읽고 하는 전략이 아니겠는가. 저는 독일 전기차 중에서는 그래도 BMW의 차기 노이에 클래스에 상당히 관심이 좀 많습니다. 특히 이 독일이 인버터 관련해서 파워 반도체 관련해서 원천 기술을 최고 수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국가인 건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아이오닉5에 들어가는 SiC 이것도 인피니온에서 제작을 하거든요. 이 다음 단계가 이제 지라갈륨 파워 반도체인데, 이게 이제 제어의 끝판 기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노이에 클래스에 만약에 이 파워 반도체가 들어가서 지금 우리가 아이오닉5에서 봤었던 실리콘 카바이드 제어 기술보다 더 한 단계 높아져서 주행거리, 효율, 성능을 다 잡아낼 수 있는 그러한 인버터 기술이 만약에 노이에 클래스에 들어간다. 이거는 뭐 기대를 가지고 보는 거고 실제로 그런 정보는 사실 없어요. 만약에 그래서 전혀 다른 완성도의 전기차를 보여준다고 하면 이게 또 판이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사실 벤츠는 이제 조금 기대하기는 어려운, 말하자면 좀 강을 건넌 것 같고, 폭스바겐은 어떤 기술적인 문제나 전략적인 문제보다는 전기차 시대에 맞지 않는 그런 너무 편향된 그런 마케팅 정책, 중국에 매몰되어 있는, 그 다음에 산하 브랜드가 너무 많아서 정리해서 같이 가야 될 그런 군식구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아마 포르쉐를 제외한 다른 폭스바겐 산하의 브랜드에서는 전기차 관련해서 크게 기대할 만한 결과물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BMW는 개인적으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WR SM 모터도 지금 봐서는 별 볼 일이 없는데, 이게 내구성 문제만 해결한다 그러면 역기전력, 약계자 제어, 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일 수는 있는데, 이걸 또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게 문제이거든요. 지금은 블러시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동기업 모터처럼 구동을 하기가 어려운 구조고, 그러다 보면 내구성 문제는 계속 대두가 될 텐데, 어쨌든 뭐 이 문제는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문제지만, 인버터 제어 관련해서, 전기전자 제어 관련해서 이제 독일이 어떤 식으로 기술을 적용을 해서 BMW가 그걸 전기차의 노이에 클래스의 품질을 높이는데 결정적으로 활용을 할 것인가. 사실 독일이 그런 기반 기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속전철의 뭐 제어 기술이라든지 모터 제어 기술이라든지 뭐 이런 기술들은 세계적인 수준인데, 자동차 회사들하고 이게 또 달리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 자동차 회사는 내연기관에 매몰되어 있어서 여기에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독일이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자동차 회사가 그걸 빠르게 적용을 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품질을 높여야 되는데 전혀 신경 쓰고 있지 않다가 내연차 시대가 이제 막바지가 돼서 부랴부랴 막 서두르다 보니 어떻습니까? 잘못된 정책이나 방향으로 인해서 헛발질을 하게 되고, 요 헛발질 몇 번 하면 그냥 별 볼 일 없는 제조사로 이제 결국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BMW 같은 경우에는 노이에 클래스를 기반으로 해서 2026년도에 이제 집중화된 전기차 전략을 선보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그만한 기술 베이스가 독일에 없는 건 아니니까 이걸 어떻게 빠르게 적용을 해서 과거에 2013년에 i3, i8 전략을 다시 한번 재현할 것인가, 요게 이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독일에서 전기차를 선도하는 기업이라고 하면 저는 BMW가 가장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아직은 뭐 그런 징후가 보이진 않습니다만, 자, 그 다음에 이제 빠르게 2026년도에 배터리가 가격을 낮췄을 때
본격적인 이제 전기차 대중화가 시작이 될 텐데, 우리나라와 같이 한 번 바뀌면 정말 정신없이 바뀌는 시장에서는 그 전환 속도가 정말 빠르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2년 후의 상황을 여러분들이 좀 숨고르게 하면서 지켜보세요. 뭐 지금 나오는 전기차는 사실 딱 거기서 거기고, 제가 두 모델이 좀 쓸만하다, 이거 사도 크게 후회 안 한다라고 꼽는 게 캐스퍼 일렉트릭하고 EV3, 이 두 모델이에요. 이 두 모델은 한 2, 3년 내에서는 지금 보조금을 받으니까 그 보조금을 받게 되면 그 가격이 이렇게 무너지거나 그럴 만한 가격이 아니에요. 한 3년 후에도 보조금을 빼면 여전히 이 가격으로 나올 만큼 가격 경쟁력이 좋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차를 가지고 한 3, 4년 정도 전기차로 이용을 하시면서 큰 손해 안 보시기에는 가장 적합한 모델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어쨌든 오늘 영상의 핵심은 빠르게 배터리 가격이 내려가고 있다. 길면 2년 6개월 정도 남았다.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을 여러분들이 좀 긴 호흡으로 이렇게 좀 지켜보시고, 당장 필요하신 분은 이 3천만 원 그 내외에서 선택을 하시면 좋습니다. 아직은 보조금이 나오니까, 보조금이 나온다 하더라도, 없어진다 하더라도, 네, 한 2, 3년 정도는 크게 가격적인 손해를 보지 않으실 게 확실하니까 그런 것들은 안전하게 구입을 하시면 좋겠고, 막 7천, 8천, 1억, 1억 5천 뭐 이런 전기차는 그냥 신경 끄세요. 예, 이건 돈 있는 사람들이 그냥 경험 좀 한번 해볼까? 한 몇 천 정도 이렇게 수업료로 내는데 문제가 없다, 이런 분들을 위한 것들이니까, 알뜰하게 몇 년 저축해서 전기차 정말 야 나를 위해서 선물해야지 큰맘 먹고 사시는 분들은 지금 그런 전기차 손대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 오늘 잠깐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